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국회가 올해 들어서 열렸습니다. 여기저기 걸림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열렸습니다만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요. 야,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서로 좀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윤리특위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 의원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그런데요. 이게 참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네네. 지금까지 국회 윤리특위에서요. 뭘 제재를 가한 예가 극히 드뭅니다. 오죽하면 손방방이 손방방이라는 얘기를 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에서 결정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거기서 결정을 하면은 아마 저는 해결 방안도 없잖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 내에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 몇 분만 열 몇 분만 이렇게 이 제명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예. 가능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예. 윤리특위는 곤란할 거라 생각하고 자칫 먼저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금 윤리위원장이 사퇴했다고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네네. 그 방법은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은 안 되겠구나. 이 실망감만 줄 뿐이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예. 한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정리하자. 네네. 이건 다음 1년 뒤에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이건 정리 안 하면은 오히려 우리한테 간표가 된다. 예. 이걸 정확히 인식을 하고 이게 정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해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대상 의원들이 여당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분은 또 무소속으로 지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만. 국회 윤리위원회는 지금 설 의원 지적하신 대로 너무 그동안에 위원회만 있었지 생산되는 것이 없었던 것이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이번에 국회의원들 전체 의견을 모아서 좀 바꾸더라도 네네. 뭔가 윤리위원회 해부되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생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좀 안타깝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5분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각자 당에서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하든지 예.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은 저는 생산적인 거라고 보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 소위 잣대를 어디다 이제 대느냐는 기준이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당만 하더라도 세 분의 이제 지금 당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예.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결정이 되면은 내부적인 것도 결정을 할 것입니다. 네네.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신임 황 대표의 결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론이죠. 보시는지요?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어제도 그렇고 이 문제를 상당히 숙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5.18 문제만이 꼭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예. 전반적인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문제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짜증스럽고 해서는 안 될 이야기 하는 분들 이런 네네. 분들이 전부 포함돼서 윤리위원회가 다뤄야지 예. 5.18 하나만 다루는 윤리위원회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전부 5.18에 두는데 물론 저는 모든 걸 포함해서 아주 함께 다룰 수 있는 국회윤리위원회 네네. 그리고 각 당의 모습 이렇게 우리는 좀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에게 좀 안심을 주고 예. 또 예측 가능한 정치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경중이 있죠. 손혜원 의원 건과 5.18 망한 4인방을 같이 놓고 본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윤리를 한다 하면은 5.18 망한 한 세 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네네. 그리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첫째고 그 이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3인에 대해서 물 한 명 탈당을 제명을 했습니다만 당을 나가도록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김순례 이번에 최고위원 됐죠. 예. 이번에 대해서는 한교안 대표가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네네. 그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좋은 일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못하시 싶어요. 그걸 최순례 최고위원을 이제 퇴출을 시킨다면은 김순례 의원요. 죄송합니다. 김순례 의원을 퇴출을 시킨다면은 네네. 아마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올라갈 겁니다. 예. 그러나
한교안 대표는 그건 못하시 싶어요. 한다면은 저라도 박수 치겠습니다. 홍 의원님 못하실 것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류현이 너무 속단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수도 있고 단지 저는 황 대표가 이제 처음 대표가 됐으니까 예. 뭐 전후를 상당히 많이 살피고 고민을 할 겁니다. 네네. 또 당연히 지도부와 우리 정강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순리대로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5.18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입니다. 예. 이 손해원 문제는 우리 생활에서 근본적인 비리의 문제거든요. 예. 이 경종을 다룬다면은 어떤 것이 크고 넣고를 떠나서 이 두 가지는 다 척결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손혜원 의원 다뤄야지. 이슈 관련해서요. 저 서 의원님께서는 이 청문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손혜원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냐 아니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기 아니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목포에 내려가서 보면은 목포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대단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민심입니다. 정확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정확해요. 그 투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익 충돌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따진다면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같이 취급해야죠. 그래서 먼저 5.18 망언을 한 이 사람들하고 손혜원하고 같은 급으로 놓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확실하게 도대체 5.18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리고 다툴 건 다투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역사의 문제, 생활의 문제 바라보는 시각이 좀 서로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서류님 방금 얘기도 자기 사람 감싸기의 논리를 피면 안 됩니다. 이 손혜원 문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사실은 다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흥분하는 문제예요. 네네. 9채로 시작했던 게 30채로 늘어나고 형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 소위 취득을 했다는 것은 예. 이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걸 자꾸 딴 문제로 항변을 하면은 더 이거는 어려운 문제로 풀어가기 때문에 저는 5.18 문제 역사적인 문제고 그리고 우리 생활의 이러한 그 범법적인 문제는 또 더 아주 높은 강도의 잣대로 네네. 정리를 해줘야 정치가 단 살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이죠. 질문 몇 개 좀 뛰어넘어서 마지막 질문 개각 발표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오후에 나오지 않을까 예정이 좀 돼 있습니다만 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그 개각 이미 뭐 많은 분들의 거명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국회에서 지금 박영선, 진영 두 분만 차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두 분은 이제 총선에서 이제 안 나오는 걸 전제를 하고 삼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은 사실은 그 서대문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거든요. 우상호 의원이 만일에 이번에 이 내각에 들어가게 되면 출마를 못 할 거예요. 예. 못 하게 되면은 우리 한 수 뺏길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아마 당에서 그 부분에서 제동을 걸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상호 의원 입각시키면 안 된다. 다음 기회로 해야지. 지금 나가면 1년 뒤에 꼭 선거를 하게 되는데 예. 선거에서 우리가 한 석 뺏기게 된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우상호 의원은 이번에 보류를 한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이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인물을 선택을 해서 할 거라고 보고 오늘 중으로 발표하지 싶습니다. 예. 홍 의원님이 보시는 이번 개각의 명단 쭉 보시면서 네, 어떤 이번에 생각 개각에 드시는지요? 뭐 사람 하나하나를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예. 이 민주당 정부가 7가지의 규정을 놓고 장관은 이런 사람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과거로 보면은 지금 장관급 한 30여 명을 우리가 청문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국회 인사청문회 이 도덕성 문제의 낙마자가 6명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장관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대통령께서 권한으로 직권으로 임명한 분들이 8분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면 국회 청문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죠. 그럼 7분이 다는 다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보는데 네. 청문회 과정에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분 예. 또 이런 돌려막기 식의 이런 식의 인사보다는 이 국가와 국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과연 오느냐 여기에 나는 초점을 맞춰서 인사를 해 줘야지 예. 지금 서 의원 방금 말씀대로 내년에 출마하는 사람을 당에서 빼가면 안 되고 또 외부에서 총을 이런 식으로 나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네. 이것은 진정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 안보가 위험할 때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장관으로 등용을 해야지 이게 국회의원 빼가면은 예. 그만큼 우리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다음에 당선이 안 된다.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나는 정당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은 네네. 이거는 인사가 공평한 인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저 의원들은 짧게 좀 반론해 주셔야 될 것 의원들은 같아요. 다 검증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장관을 맡으면 훌륭하게 해낼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입각 여부를 결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금요일 아침에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